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을 맡은 전혜경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9월 시장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그리고 칼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증시가 정말 흘러내렸다는 한 주 평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다들 보내셨을까요? 좀 투자 아이디어 얻을 만한 그런 소스가 있을까요? 김정철 본부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흘러내렸다기보다는 그냥 폭락했어요. 흘러내린 거니까. 네. 이 흘러내린 건 이제 서서히 좀 이렇게 움직이는 거 흘러내렸다는 거고, 이건 그냥 폭락한 거죠, 폭락. 그냥 폭락한 거고요. 시장은 폭락을 했는데 일단 중요한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쉽지 않은 장을 맞이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어디서 좀 얻었냐, 이제 추석을 그래도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번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럼 추석 전까지 우리는 주식을 사고 가야 되느냐, 팔고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밖을 돌아다니면서 좀 이것저것 좀 많이 봤는데 어떤 걸 봤냐면 이제 소비를 좀 봤어요. 소비를 봤는데 소비는 그래도 좀 크게 밀리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좀 밖을 좀 많이 돌아다니시거나 뭐 이럴 때 뭐 어디서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죠. 저는 이제 주로 마트, 백화점. 마트. 제가 약간 올드해가지고 제가 돌아다니는 거 많이 좋아하는데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그래도 일단 물가 자체는 이제 많이 오른 거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구매력은 좀 있었다. 약간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석 전에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제 추석 전에 우리가 과연 주식을 들고 갔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인데 가장 중요한 게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거든요. 마이크론 실적에서 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네.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오늘 유가나 뭐 이런 부분도 걱정 많으실 거고 FOMC 회의에 대해서 도대체 FOMC 회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걱정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못 올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인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 금리 인하하면 그게 다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쭉 올리다가 금리를 이제 고금리로 갔다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어떤 방송 보니까 고금리 시대 해가지고 뭐 하더라고요. 고금리 시대가 맞긴 합니다. 맞긴 한데 이게 오히려 금리가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피봇이라고 하는데 요 피봇이 들어가면 이게 최악인 거예요 원래. 이게 최악인데 이 피봇을 내년에 4번 이상 피봇 해야 되는데 2번밖에 안 됐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했다는 건데 저는 이 시장 반응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피봇 하는 것 자체가 최악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금리 인상한 다음에 금리를 그 뒤로 나중에 인하 기조로 돌아서잖아요. 네. 그럴 때 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대폭락이 일어나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 서프라임 모기 사태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 IMF 때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그 IT 버블 때 쭉 올라왔다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박살이 났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전통적으로 9월까지는 안 좋아요. 과거에도 그랬던 10월 말씀이시죠? 9월까지는 안 좋고요. 10월 달부터 이제 소비 시즌 기대감 가지면서 이제 올라오는 게 이제 보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9월까지는 사실 좋지 않다. 왜냐하면 11월, 12월까지 되면요, 이제 그때는 좀 개인 물량이 매도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주시장이 오른 장이었기 때문에 수익 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주식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매도해야 되니까 매도 안 하면 양도세 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연말 증시는 좀 안 좋다고 보면 그 중간 다리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아닐 것 같다. 11월에도 이렇게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럼 칼리 전문가님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투자 아이디어는 네. 지난주에 이제 이 방송에서 이제 좀 언급드렸었는데 이제 9월 생각보다 좀 잘 버틴다. 장세 이제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었지만 우리가 이제 내마니의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이.
금요일 날이 네. 내만여의 날이었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9월물이랑 12월물 간의 이제 격차 자체가 200포인트가 났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폭락이 나오면서 꺾인다라고 하면 이제 추세를 뒤틀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좀 마무리를 드렸어요. 대신에 네. 여기서 이상 없이 버텨준다라고 하면 상승장으로 계속적으로 좀 볼 수 있지만 여기서 꺾여버린다라고 하면 매도세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더 꺾일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금요일장이 낙폭을 크게 가져가면서 이번 한 주 추세에 이제 지속적인 매도세가 일단 좀 보여줬습니다. 제가 좀 생각하는 좀 투자 아이디어는요. 사실상 이게 어떤 공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꼭 우리가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렇게 설이나 이렇게 추석 명절이 앞두고 있는 네. 상황에서 보면요. 꼭 그 전주, 전전주까지 해가지고 보통 낙폭을 조금 키워가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장이 연출되고 있네요. 네, 여기서 일단은 사실상 이제 기존에 만약에 이제 상승장이 계속적으로 일으켜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주에 이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하락장이어도 지속적인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받쳐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랑 이제 중국 명절이 이제 좀 겹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겹치고 우리나라 증시가 쉴 때 그때 좀 기습적으로 많이 들어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미증시의 반등을 좀 그 타이밍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번 한 주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이제 브리핑 드렸었던 게 과거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그러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좀 연출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떠한 뭐 100%에 대한 내용 자체는 아니지만 네. 확률상 이러한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횡보 또는 하락으로 이번 한 주는 좀 포커스를 잡자 하면서 매도 대응을 위주로 좀 가져갔었는데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이 투자 아이디어로 네. 성공을 잘 봤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뭐 노란톡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막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인증 좀 많이 많이 올랐잖아요.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막 더 못 드셔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이 아. 쏟다 보니까 더 못 드셔서 아쉬워하시고 아 이걸 왜 못 잡았을까? 분명히 매도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좀 아쉬웠었던 한 주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낙폭 자체는요. 뭐 아나운서 이 한계약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한계약 기준으로 1,300만 원이 넘어요. 이 낙폭이 이틀 동안 떨어진 게 1,3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럼 뭐 이 지금 지난주부터 일주일 동안 떨어진 게 대략적으로 2천만 원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계약 기준인데 뭐 이렇게 좀 다계약이나 이제 좀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한 주 만에 거의 진짜 억 단위의 수익을 좀 가져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FOMC가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상 저는 강한 매도세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는 이따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이런 투자 전략 잘 세워가시면 좋겠죠? 저희 한밤의 주잘배 그럼 바로 본격적인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FOMC 회의가 있었는데요. FOMC 회의 결과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과 매파적인 동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글로벌 증시가 급락세로 연출되고 있었는데요. 크게 변한 부분은 없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충격을 받고 있는지 일단 김정철 본부장님부터 한 줄평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한 주 평으로 하긴 좀 내용이 길어서. 네, 내용이 길어서. 네. 여러 개로 할 건데 일단 화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일단 FOMC 리뷰입니다. 전 설레발 그만하자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그 전통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상당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더라고요, 다들. 상당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면 이번 FOMC 회의로 고금리의 지속이라는 네. 그런 이제 그 의미를 좀 부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고금리가 지속되면 정말 좋겠죠.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 미국만 가능한 일인 거고요. 우리나라부터 해서 나머지 나라는 과연 고금리가 계속 가능할까? 그리고 미국도 고금리가 갔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은행들이 지금 죽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10몇 년 만인가 2007년 이후에 최고치인데 여기서 버틸 만한 은행들이 몇 개나 될까?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원래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요. 네. 코로나 때 돈을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코로나 때 은행에 예금을 많이 했어요. 1%짜리 예금 그때 기준금리 0%일 때 네.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0%고 그걸 1%에 이자 받으려고 그래도 이자라도 조금이라도 얻자 해서 예금을 많이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은행이 돈 들어왔으니까 그 돈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미 국채를 투자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 국채가 지금
그때 투자한 미국채는 바보가 됐죠. 왜냐하면 그때 투자한 미국채는 기준금리 0%대 국채고요. 지금 기준금리 5.5의 국채는 수익률 자체가 아예 차이가 많이 나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그 국채들을 샀던 은행들은 다 지금 완전히 지금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이 지금 경기도 그렇게 아주 좋다고 보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의 예금은 출금할 거 아닙니까? 예금 출금할 때 그럼 은행이 돈을 어디서 빼서 줍니까? 지금 갖고 있던 은행이요? 국채 네. 팔아서 줘야 되는데 갖고 있던 국채 팔면 손해니까. 그냥 손해도 아니고 네. 막심한 손해예요. 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은행들이 망하기 시작한 건데 일단 저는 이제 기준금리 동결인데 동결에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수정된 나플로 점도표인데 점도표가 네.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 매파적이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연내 금리 동결위원이 6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들 예상은 네. 이제 제 예상은 한 8명 정도 되겠다. 금리 동결하려고 했던. 근데 7명밖에 안 됐으니까 1명 차이예요. 네. 전부 이게 그게 엄청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별로 크게 이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뭐 엄청 심각하게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폭이 4회, 그러니까 100bp죠. 25bp씩 4번 한다고 치면 4회고. 근데 이게 2회로 축소, 50bp로 축소됐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금리 인하가 되는 게 좋은 건지 오히려 금리 인하되는 게 안 좋거든요. 안 올리고 금리 안 내리는 게 더 낫다. 제가 아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주의인데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다가 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 쭉 있다가 금리를 꺾이는 시점, 요 시점에 주로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기 침체가 주로 어떻게 오냐면 아주 세게 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 역전돼 있는 상태고 지금 미국채 2년물이 훨씬 더 높거든요. 금리는. 그럼 장단기 금리 역전된 상태에서 피벗이 일어나는 금리 인하 그러면 대폭락이 있기 전에 갖춰야 될 조건을 거의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안 좋은 건데. 이게 더 안 좋은 건데. 시장은 예. 그렇게 반응 안 하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가 준 게 더 악재로 보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사실상 이제 이런 거죠. 금리가 좀 너무 이제 높은 상태에서 오래 유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은 알겠어요. 근데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으면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오래 유지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은행들이 얼마를 버틸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사실 은행 내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중간급 은행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고 대형은행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약간 잘못 반응하고 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파월 의장은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했는데 데이터 디펜던트랑 뭐 하여튼 똑같은 말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뭐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거 없는데 다음 점 보시면은 9월에서 동결했고 이제 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런 민간 소비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던 이유는 뭐였냐를 봤을 때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있었고 네. 7, 8월에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도 많이 개봉했거든요. 그거 많이 개봉했었고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미국에 되게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네, 여자 네. 가수. 예. 예전에 디스전 해가지고 되게 유명했던 가수인데 네. 예, 테일러 스위프트가 전미 공연 돌면서 이제 좀 민간 소비를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정상화된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경기가 엄청 좋아져가지고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좀 올라왔던 거였다. 그 민간 소비가 좀 이거 이후에 좀 이거 이후에 민간 소비가 다운된다고 생각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서비스 물가가 떨어질 거예요 아마.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서비스 물가를 주로 위주로 보니까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이슈인 거죠. 고금리가 장기화돼서 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냐. 왜냐하면 같은 금리 예를 들어서 지금 5.5인데 5.5가 만약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기준금리 5.5에 은행 6% 7% 준다고 하면 웬만하면 주식 투자 하기 싫죠. 왜냐하면 그렇죠. 은행 넣어놓으면은 6% 7%를 얻는데 굳이 내가 리스크 감안하면서 6% 7%보다 더 얻으려고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그걸 투자한다. 이건 쉽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증시 자금의 문제인 건데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제 하락을 그래서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오히려 금리 상승 후에 금리 인하가 나올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게 이제 레벨 다운된 거지 이게
추가적으로 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해서 밀릴 거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반대로 돌아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돌아 나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자.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유가 상승 영향력 저는 미미하다 봅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미 연준이 재화 쪽 서비스 에너지 쪽 물가를 안 봐요, 아예. 안 보는데 왜 굳이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냐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전략 비축유 방출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전략 비축유가 예전보다 좀 적어요. 적은 건 맞습니다. 전략 비축유 적은데 여기에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 플러스 미국이 채권 매수 이제 중국이 미국 채권을 매수해 준다면 그러면 사실 이제 시장이 다시 또 약간 우려하는 쪽으로 가는 건 맞거든요. 경기 부양책이 계속되면 결국 유가는 계속 버틸 거니까. 근데 중국은 경기 부양책으로 어쩔 수 없이 버팁니다. 왜 버티냐? 중국은 2027년에 대만을 쳐들어가야 돼요. 지금 쳐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 부양책을 안 써서 그냥 버티면은 분명히 난리가 날 거고 중국 내부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시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막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경기 부양책을 뿌리는데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책 뿌릴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저는 경기 부양책 뿌려서 유가가 버티는 시나리오보다 지수가 반등하는 시나리오가 더 먼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10월에는 지수 반등 시나리오가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유가 전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써서 나오면은 뭐가 뜨냐면요 반도체가 올라요. 왜냐하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도체 수요를 좀 따지고 보면 중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버틸 수 있다 충분히. 그걸 그럼 유가가 더 올라서 그러면 물가가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감산을 여러분 얼마나 믿으세요? 저는 잘 믿질 않아요. 사우디는 감산할 줄 몰라도 러시아는 잘 안 지킬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안 지킬 만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전쟁 관련해서. 아니요. 인도 쪽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유가 얘기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러시아는 이미 거짓말 친 상태예요. 그리고 감산한다 그래놓고 이미 인도한테 보내는 물량을 늘렸어요 이미 늘린 상태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감산 이행률이 아마 감산 이행 안 할 겁니다. 네. 안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만 남았거든요. 근데 사우디가 감산을 계속 안 하고 버틸 수 있냐? 지금 만약 그럴 거면 감산을 계속 하고 버티려고 하는 건 사우디 아람코 상장 때까지만 잘 유지하면 된다는 건데 아람코 추가 상장 때문에. 근데 사우디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할 거면 미국하고 방위조약 협상을 지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나는 감산 안 할 건데 미국이 기분 좋아서 그걸 해줄까요? 근데 지금 방위조약 협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협상하고 있어요. 지금 사우디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한국과 똑같은 조건의 상호 방위조약을 맺기를 원해요. 근데 미국이 그거를 해주고 싶죠. 바이든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미국 의회가 그거를 반대하고 있는 거죠. 미 의회가 아니 사우디 같이 그런 후진적인 그런 민주화 투사도 죽이고 사람 죽이고 막 지들 마음대로 정치하는 그런 데를 과연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 라는 이제 논리인데 공화당의 논리가 그거예요. 왜냐면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잘 못해서 물가 올라가서 이 다음 대선에 떨어지길 바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근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우디가 쉽지 않은 게 사우디도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공화당이 절대로 찬성해주지 않을 거고. 공화당이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공화당 쪽에서 다음 대통령 되면 사우디는 악몽의 한 4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방향 타게 잡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과연 사우디가 과연 이 감산을지를 얼마나 할지. 그러니까 뭐 일단 러시아는 일단 유지 안 할 거고요, 절대로. 그래서 지금 저는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 과연 9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갈까? 그건 뒤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승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등시 1등으로 치고 나갈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보고 있는데 반도체 쪽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나오잖아요. 예, 반도체 바로 달립니다. 바로. 예. 그리고 중국이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늦으면 이제 오늘 광저우시 경기부양책 나왔거든요.
광저우시에서 중국 광저우시에서 그쪽에서 주로 위주로 하는 이제 경기 벌칙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올 거니까 저는 조금씩 이제 시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11월 달에 아마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0월 지수 반등 시나리오까지 멘트 주셨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 히든 종목 남아 있습니다. 샵 3989로 주잘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 히든 종목 같이 함께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칼리 전문가님께 다음 여쭤볼게요. 미증시에서도 빅테크 위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FOMC 회의 리뷰와 함께 미증시의 주요 종목, 향후 주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FMC 저도 일단 좀 볼 텐데 본부장님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좀 간략하게 일단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번에 나왔었던 점도표와 이전 6월 달에 이제 점도표로 한번 좀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어디에 금리를 찍었냐, 이제 금리 상단, 최상단은 어디로 지금 놓고 나서 5일 연말을 지금 맞이하냐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면요, 이 오른쪽이 지금 현재 9월이고 왼쪽이 지금 6월 달이에요. 네. 오히려 2번 정도의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지배적이었다 보면 지금 이번 9월에는 확실하게 수렴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결이냐 아니면 한 번 정도의 더 금리 인상이냐. 근데 아직까지도 좀 다수의 지금 위원들이 오히려 동결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인상할 거죠. 것이다. 네, 한 번 네.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아까 본부장님 계속 강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이제 여기서 어쨌든 뭐 이번 9월이 됐든 뭐 6월이 됐든 이 5.25든 뭐 5.5%든 이 금리 상단에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이제 4%대로 이제 내려오는 결과를 6월 달에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요. 이게 이제 5%대를 거의 유지한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이 고금리가 유지되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수치 자체가 더 더디다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아, 고금리의 시대다. 고금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충격을 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도 본부장님이랑 좀 동감인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제 떨구기 시작할 때가 진짜 충격이에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됐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확실하게 지금 현재 경기 침체나 지금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걸 반증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 충격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사실상 막상 여러분들이 뭐 이번 한 주 조금 낙폭은 가져갔다라고 하지만 1월 달부터 상승 흐름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던 나스닥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사실상 고점에서 지금 횡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단기 조정 자체도 그렇고 이제 뭐 그렇게까지 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염려해 둘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6월 달이랑 이제 9월 달에 좀 또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뜯어서 본다라고 하면요. 6월 달에 이제 GDP 전망치 자체를 1%대에서 이제 2.1%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4년 자체도 지금 좀 보시면 1.1%에서 네, 1.5%로 이제 상향 조정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실업률 자체도 지금 좀 보시면요. 23년 기준으로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4.1%에서 3.8%. 오히려 실업률은 더 떨어지고 있고 네. 24년도도 더 떨어지네. 떨어지고, 0.4%. 그러면 경기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GDP도 좋고 실업률도 또 떨어진다. 다르죠. 그럼 좋은 경기는 거네요. 굉장히 좋다라고 네.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낙관적인 경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한 번에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더 가져가겠다라는 좀 의지가 있었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적으로 좀 낙관론을 좀 가져갔었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좀 많이 꺾였다. 이번 내용 자체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경기가 탄탄하니까 연준은 지금 정말 나는 무조건 동결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으로 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현재 시장에서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더 매파적인 스탠스라든지 이번에 좀 더 완화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바라봤었을 때 어쨌든 지금 계속 파월 기자회견의 이제 요약 내용들 한번 좀 계속 최근에 1년 동안 한번 좀 지켜보시면요. 스탠스가 계속 똑같았어요. 결국에는 뭐 올릴 계속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2%대 유지할 것이고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다. 그리고 뭐 사실상 이제 원하는 내용까지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금리 더 인상 가져갈 수 있겠다. 이거는 의회에서 이제 참여해가지고 이제 발표했었던 내용이나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내용들이랑 이제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저 역시도 이번 한 주에 사실상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좀 대응하면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팩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동결은 거의 99%였기 때문에 확실했었고요. 지금 파월의 스탠스가 갑자기 확 바뀔 거라는 것도 사실상 좀 힘들 것이다. 그동안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건데 이 두 가지, 기존의 내용과 동결, 이 두 가지만 본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시장은 이 내용만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급등이나 상승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네.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좀 초반에 좀 설명드렸었지만 이번 기회를 가가지고 사실상 지금 추세에서 이때가 이제 수요일 날, 그죠? 수요일 날 이제 변동성이 여기서 이제 좀 나와줬었는데 급락을 했네요. 사실상 이제 새벽 3시부터가 이제 본장이다. 우리가 이제 10시 30분 본장보다는 이 새벽 3시 이제 FOMC 이후서부터 본장인데 사실상 이제 초반에 변동성 낙폭 상승 뒤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급락을 낙폭을 하네요. 계속적으로 이제 네. 좀 가져갔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큰 낙폭 그리고 목요일 시장까지도 그 충격에 이제 계속 가져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하락폭을 계속적으로 유지가 해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도 이제 좀 본부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까지 큰 신경을 쓸 건 아니었어요. 9월 달은 사실상 좀 쉬어가는 내용인데 생각보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대폭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석 전에 보통 이 명절 전까지 해가지고 좀 낙폭 보여줄 만한 수준까지 지금 좀 도달했고 여기 구간대에서 횡보라든지 조금 더 추가 낙폭 정도는 있을 거지만 계속 여기서 지금 뭐 떨궜던 것처럼 뭐 하루 이틀 동안 막 500포인트씩 계속 떨고 가면서 그런 매도세를 지금 좀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9월보다는 사실상 저는 11월 자체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해 보이고 11월마저도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이게 이제 어제랑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11월 기준으로 이제 70%를 넘겼어요. 동결 가능성을 70%를 넘겼었는데 지금 보시면 68% 이렇게 좀 떨어지고 내려가네요. 있어요. 네. 살짝씩 미묘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지금 올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거를. 올릴 수도 있겠다. 이 가능성이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좀 결과 지켜봐야 되는데 저도 생각보다 오히려 좀 동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건 본부장님 의견이랑 이제 좀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일치하는 될 것 부분이 같아요.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별다르게 이제 큰 내용 자체는 없는데 아마 좀 시장에서 좀 크게 반영됐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점도표에서도 앞으로의 이제 금리 동결이 고금리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게 사실상 조금 단기적으로 충격으로 좀 가져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FOMC는 끝났고 우리가 이제 좀 앞으로의 좀 방향성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미정부 셧다운 위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뭐 네. 트럼프 정부 때 이제 부채 증가량이랑 지금 좀 바이든 정부 때 이제 부채 증가량이랑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제 비슷한 수준에 있는데 사실상 너무 많이 좀 올려줬다. 이 지금 이 정부 부채가 이제 계속 급증하면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수를 조금 단기적으로 저는 버티는 원동력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사실상 이제 상한이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위기로 좀 단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수 부분에서는 이제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좀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셧다운 위기 뭐 지금 당장은 사실상 그렇게까지 큰 내용은 아닌데 조금 미래를 좀 생각해봤을 때 좀 우려해볼 필요는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한 번 더 지금 강등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본부장님이 아까 채권 얘기도 조금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사실상 계속 사상 최고치를 네, 지금 고점을, 찍으면서 네, 고점을 계속 갱신을 갱신하고 하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이 채권 쪽에서의 진짜 계속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빌 에크먼이 얘기했던 것처럼 30년물 5.5까지 간다라고 하면요. 정말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굳이 주식 투자를 할 필요 없이 큰 자본들의 비중 자체를 조금 더 채권에 더 쏠릴 거예요. 이만큼 플러스 요인을 더 많이 가져간다라는데 굳이 왜 리스크 있는 큰 돈을 주식 투자를 할까? 무조건적인 맞습니다. 수익을 보장을 해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의 단기적인 계속적으로 고점 그리는 상승 자체는요. 어쨌든 지금 현재 단기적인 압박이 있을 거니까 추석 전까지는 그래도 좀 하락장에 대한 내용 해석으로 좀 대응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석 전까지는 하락장 면치 못할 거다 이렇게 코멘트 주셨습니다. 장기적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밤에 기막힌 투자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 참여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중간에 보시면요. 네모난 QR코드 보이실 건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시고요. 이거를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요.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외 주식 선물 대응해 보실 수 있고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국내 주식 대응 전략 새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989로 주잘백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 방법 2가지 총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은 그럼 국제 유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지표들은 계속 물가락 분위기 이어갔는데요. 유가가 지금 다시 올라오면서 미국제 금리와 달러화를 자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전망입니다. 국제 유가의 향후 전망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가는 뭐 제가 너무 잘 맞춰가지고 사실상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작두천 수준이죠. 지금 좀 보시면 매번 아시겠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뭐 네. 90달러대 안착하고 이제 90달러대를 이제 돌파하는 시점에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이제 이 유가 오를 거다, 90달러를 이럴 때. 올라가는 시점에서부터 이제 유가 얘기가 나올 것이다. 유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나 여기서 이제 좀 압박을 가져가면서 어떻게든 내리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본다라고 했었죠. 그 내용 자체가 아까 본부장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우디랑 이 관계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유가 안정을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만 사실상 그 부분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최근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92달러대까지 이제 정말 뭐 그칠 줄 모르고 상승했었던 상승했는데. 유가 자체가 잠깐 지금 주춤하고 있죠. 네. 주춤하고 있어도 지금 보시면 계속적으로 통상 지금 좀 바라보셨을 때 90달러를 계속적으로 안착을 해주고 있는 약간 모습이니까 횡보하고 있는 거네요. 90달러 선에서. 그렇죠. 이 라인대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지켜주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제 유가의 방향성을 지금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저는 조금 더 추세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더 싸움- 상승 가능성이 있는 네, 건가요? 지속적으로 이제 좀 상승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는 사실상 조금 더 한 번 더 추세 힘 받아주면서 단기 상승으로 접어들 때는 97달러, 98달러대까지도 지금 한 번에 이제 좀 터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뭐 사우디라든지 뭐 러시아 자체도 지금 좀 이슈가 있고 결국에는 공급 자체에 이제 좀 부족한 현상을 계속적으로 좀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9월부터 이제 9월까지였다가 이제 뭐 12월까지 이제 연장을 하는데 이번 내용 자체가 사실 조금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하더라도 사우디가 그동안에 했었던 내용들 좀 봤었을 때 좀 배신을 좀 많이 때렸다. 제 생각에는. 네. 이제 뭐 미국이랑 이렇게 좀 뭐 화합을 하면서 이렇게 뭐 잘 보여줄 것 같으면서도 막상 유가가 지금 떨어지는 거를 원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유가를 좀 버티게 하는 요소로 일단 좀 작용할 것이고 저는 이 90달러대가 좀 안착하면서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뭐 오펙 플러스에서는 이제 뭐 중국 쪽에서도 지금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가 이제 좀 반등에 대한 전망까지 나와주면서 수요 자체는 늘어나고 공급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 자리를 유지할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오일 자체는 계속적으로 상승 자체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이제 정말 연준에서는 이제 PC, 코어 PC 이쪽에 좀 더 집중은 하지만 결국에 이 단기적으로 좀 고착화되는 이 오일 자체가 정말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계속 지속되고 그 이상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장기간에 몇 달 뒤에는 PPI 먼저 선행으로 영향받으면서 코어까지는 아니지만 헤드라인 쪽에 이제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일단은 물가의 단기적인 압박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사실상 이제 투자를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이제 증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유가 관련주를 지금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일단은 좀 보셨을 때 뭐 엑슨모빌이나 뭐 쉐브론 그리고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륨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지금 사실상 상승분에서 낙폭을 조금 크게 보여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60 초반대에서 충분히 이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접근하셔도 이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유가 관련 코멘트 해주셨는데요. 90달러가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가 관련 중에서도 뭐 쉐브론, 옥시덴탈 이런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런 종목 저희와 같이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면은요. 샵 3989로 주달백 3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외 선물, 해외 투자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중철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유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국가 관련 이런 투자 아이디어 있을까요? 유가 관련 투자 아이디어? 국가가 네. 유가죠? 예. 네, 국내 발음을 좀, 증시 투자 아이디어 있을까요? 일단 뭐 저는 그냥 자료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제목을 써놨어요. 다시 만난 고유가. 아, 다시 만나고 올까? 예. 유가 시대예요. 예. 유가 시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고유가가요. 사실 공급 문제예요. 공급 문제인데 왜 공급 문제냐면 간단합니다. 왜냐면 아프리카에서 생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잘. 그래서 그거 들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은 되고. 근데 중국의 수요 감소보다는 사우디의 감산이 좀 세다. 요거고요. 아프리카 산유국들이 좀 생산 차질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산유국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이제 다시 정상화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리비아가 정상화되는 게 가장 먼저죠. 그다음에 전력 부출률을 많이 푼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에서 반응이 전력 부출 많이 풀었으니까 유가 떨어지겠네라는 반응보다는 저거 풀어봤자 저거 얼마 못 하는데 이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국도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하면 하여튼 경기를 뭐든 올리면 모든 유가를 석유를 좀 더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일단 유가 상승 이슈다 이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슈 중에 우리가 이제 꼭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실제 상황은 좀 달라요. 저는 어떤 걸 보냐면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예전에 IBD를 투자은행들이 막 설레발 쳤던 적이 있어요. 유가가 막 오르면 유가 150달러다. 이렇게 찍어놓은 데들이 있거든요. 네.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지금 IBD 지금 유가 100달러라고 지금 다 100달러 외치고 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있으면 이제 110달러, 120달러 얘기할걸요? 그러면 끝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아이비들이 그렇구나. 한두 개 정도가 그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우르르 다 그냥 막 전부 다 100달러 그 간다. 얘기를 네. 했던 경우에는 그렇게 간 적이 없습니다. 간 적이 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레발이에요, 설레발.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제일 아이비들이 최악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었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돈을 그걸로도 벌어서 버티려고 전체 아이비들이 전부 싹 다 오일 투기를 했었어요. 그때 유가 150달러까지 갔거든요. 강남에 차 한 대도 없었던, 강남에서 차 끌고 다니면 너무 편안했던, 차가 안 막혔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차 안 끌고 나왔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니까 오일이.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상황인데 그때 그 나중에 아이비들 최종 목표가가 얼마냐? 200달러였어요. 200달러 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 기존 학습 효과상 이게 거의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경기 부양책 어떻게 쏟아내느냐 차이니까. 그래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다음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인도가 몬순 시즌에 원래 그 원유 수요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9월까지 몬순 시즌이거든요. 인도 몬순 시즌에 이게 이제 원래 원유 수요가 적다는 건 뭐냐면 하루 약 30만 bpd 정도가 인도가 덜 수입해요. 네. 9월까지는 몬순 시즌 되면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 인도도.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몬순 시즌 9월에 마무리예요. 9월 끝입니다. 그래서 이미 10월 달에 러시아가 인도한테 얘기했어요. 10월 달에 우리 20만 bpd를 최소 더 할 건데 괜찮겠어? 그랬더니 인도가 네 맘대로 해. 한 상태예요. 러시아하고 인도하고 석유가 여러분 그 인도하고 러시아하고 석유 소유관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 러시아 쪽에서 상당히 많이 갖고 와요. 중동하고 러시아 특히 러시아 쪽에서 많이 갖고 오는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감산 이행 못 하죠.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 합니다. 네. 러시아는.
예, 러시아 이거 팔아야 되는데 유가도 한참 높을 때 이거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사우디 혼자 이제 감산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과 사우디가 한미 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방위 규약을 현재 준비 중입니다. 근데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거냐 이제 요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과 사우디가 이제 바이든은 그러겠죠. 사우디 가서 야 방위 조약 해줄 테니까 빨리 너네 감산 풀어. 그러면 이제 감사하지 마. 알겠죠? 그럼 사우디가 그럼 그거 통과라도 빨리 시켜줘. 근데 미국 공화당은 딱 바이든이 그걸 들고 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사우디처럼 후진적인 왕정을 하고 있는 나라의 민주투사 까슈꾸지를 죽였던 그 나라의 대통령 아니 그 왕자를 빈살만 왕세자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냐? 민주화적으로 이게 안 된다라고 버티겠죠. 딱 그 싸움이에요. 지금 딱 그 싸움인데 한쪽은 길을 쓰고 어떻게든 사우디를 감산시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한쪽은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할 거고.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 요거에 따라 좀 달라질 거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잘하면 100달러 가긴 갈 거예요. 근데 그 이상 가는 건 좀 쉽지 않다. 근처에서 갈 것 같다. 사우디가 여기서 더 올리기를 원하면 미국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 그러면 해보자. 그럼 해보자라고 하면 사우디가 더 불리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이 상태에서 그냥 셰일오일 보조금 주기 시작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사우디는. 생산량에서 밀려요. 생산량에 셰일오일을 지금까지 셰일오일 업체들을 가만히 냅둔 이유는 사우디 눈치 보려고 냅뒀는데 사우디 눈치를 보기 위해서 냅뒀는데 사우디가 극단적으로 나오면 그냥 미국은 그냥 돈을 그냥 셰일오일 업체에다 때려 부어버리면 돼요. 그때 미국이 셰일오일 업체 한참 지원했을 때 생산량이요. 사우디 일일 생산량은 미국한테 게임도 안 됐어요. 미국이 생산량이 훨씬 많았거든요. 미국이 전체 생산량 1위였어요 그때. 석유 생산량.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그쪽으로 회귀하기를 사우디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요게 이제 국제유가가 변동했을 때 어디 쪽에서 수익률이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업종별로 표시해 놓은 거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급 측 유가 상승 요인 정점 통과했을 때 섹터별 상대 수익률인데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 전 정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90에서 100이 최고 유가가, 정점인데 네. 그럴 때 섹터별 상대 수익률이 어디가 좋았는지 의외로 건강관리가 수익률이 되게 좋았다는 거. 네, 그 부분 과거 사례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 산업재, 커뮤니케이션, IT가 의외로 좋았다는 거. 예,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때 에너지는 의외로 나빴다는 거. 예, 나빴다는 거, 유틸리티랑.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 감산 시기만 WTI 가격 추인데 감산 시기가 있고 WTI 가격 추입니다. 감산할 때 WTI 마지막 반등이에요. 지금 감산 거의 끝자락입니다, 여러분. 감산 거의 끝자락이거든요. 감산 거의 끝자락인데 지금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튀었다가 다시 깔아앉거든요. 한번 튀었다 다시 깔아앉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됐었고 감산 개월수 및 감산 기간 동안의 WTI 등락률인데 요것도 여러 번 같이 참고하시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길 다 못 드리는데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그 관련 종목들은요 제가 여기서 아까 써드렸잖아요. 여기 아까 표에 나왔던 업종에 있는 관련 종목들 그 정도는 제가 쭉 나열해서 제가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관련해서 건강관리 괜찮다, 에너지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국내 투자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 매매 복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뭐죠? 자, 81 매수 체결. 자, 일단은 49자리값 카드. 자, 일단은 81자리값 매수 체결됐고요. 자, 18,000대까지 자,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여기 움직임 중요하겠죠? 자, 39분. 자, 꽉 찬 양봉일수록 당연히 포지션 홀딩에 지금 좋은 유리한 대응 자리값 관점이고요. 자, 18,009자리값 짧은 1차 청산. 자, 39 올청. 자, 33 고점 한 번만 더 가져가면 충분하죠. 가자. 이제 음봉 그리면 안 돼. 여기서 힘 빠지면 조금 아쉬운데 1분 남았고요. 30 터치. 자, 37 좋습니다. 자, 깔끔하게 나왔죠. 자, 6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게임 계속 본절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지금 20을 찌르면
자, 보내주는 거고요. 자, 마지막 자리. 자, 아직은 본절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손절 각오하고 지켜보셔야 돼요. 91 터치.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고요. 자, 일단은 411 자리값 본절은 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96. 추세는 끝난 건 아니죠. 왜냐면 지금 이게 5분 봉상 이 자리값까지 꺾었다라는 거는 바닥까지 지금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버티면 81 마무리. 또 잘라버리네. 자, 6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59자리값 매도 체결. 자, 91자리값 커팅. 자리값 매도 체결. 자, 91 커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크 줄이죠. 자, 본절 대응 가져가겠습니다. 자, 최소 본절 대응. 자, 좋습니다. 자, 본절 대응 가져가면서 볼게요. 자, 낙폭 자체 크고요. 자, 900 초반대까지 자체 키워갈 수 있는데 그 방향성이 다행히도 일단은 매도로 스타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17,901자리값 1차 청산 봉입니다. 905, 903, 902. 자, 901자리값 터치 저점 밀었습니다. 자, 60틱 1차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고요. 라는 관점하에 지켜본다라고 하면요, 지속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891, 885 저점 이탈, 80까지. 자, 61자리값 올청입니다. 이 캔들과 다음 캔들에서 끝나겠죠? 자, 다시 68 저점, 67. 자, 61까지만. 63. 자, 2틱. 62. 좋습니다. 10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409 매도 체결. 자, 21자리가 커팅. 자, 요거 마지막 자리. 자, 컷 나오면 마지막 자리. 자, 여기는 좀 잘 버텨줬죠? 자, 78까지. 어쨌든 자리 확보는 다 만들어 놨고 세팅은 다 돼 있으니까, 그쵸? 아우, 79, 81. 자, 일단은 600불 수익으로 일단 좀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아유, 결국에는 치고 넘어가네요. 마지막에. 자, 6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51자리값 체결. 자, 19자리값 말고요. 자, 원래는 이제 19자리값 커팅인데 일단 저점 한 틱이라도 더 미는 자리값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79자리값 돌파. 자, 1차 자리값 잡으실 분들 자, 정확하게 나와줬고요. 자, 819자리값 올청 자리값입니다. 자, 마감봉 안 좋고요. 사실상 이거는 3씩 마무리 볼 것 같습니다. 자, 79자리값 터치하면 마무리. 아, 그쵸? 요렇게. 아, 아쉽다. 자, 3씩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89자리값 매도 체결. 89 기준으로 21자리값 커팅. 자, 61 터치.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고요. 자, 최소 본절 자리값 91자리값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분 42 좋습니다. 자, 41 터치하면서 5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89자리값 매도 체결. 자, 15,000 지금 이번엔 1자리값씩 커팅. 좋습니다. 8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은 크루드 오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지금 계속적으로 90달러대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망하는 거는 지금 97.73 자리까지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수 자리값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골드가 정말 힘들어요. 골드가 지금 변동성 굉장히 좀 크게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지지 여부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2,000대까지는 매수 대행 자리값 바닥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대행 자리값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저는 여기서 이제 저점을 한 번 더 전저점을 밀어버린다라고 하면요, 14,000 초반대까지 그냥 그대로 낙폭 가능성이 있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등 자리값은 사실상 좀 중요하다. 여기서 횡보 자리값으로 버텨줘야 상승으로 이제 10월달 넘어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리 같은 경우가 다시금 매도세를 조금 더 띄고 있는데 여기 바닥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88달러대까지 매수 대응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밤의 주절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